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본격 시사대담 팟캐스트 비버비버의 고민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JJ 네, 반갑습니다. NK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벌써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약간 반팔 입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이제는 뭐 가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렇죠. 뭐 한파주의보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른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이제 길에서 보면은 이제 두꺼운 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들 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갑자기 날씨가 정말 추워져서 네, 저도 급하게 옷들을 좀 꺼내 입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저는 에이펙 경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이번에 경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에이펙과 뭔가 관련이 그냥 키워드로 떠오르니까 네. 어릴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들 수학여행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아, 저는 참 불행하게도 초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다 경주로 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는 경주, 아,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경주, 네. 고등학교 때는 해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해외로 가셨어요? 제가 또 명문 자사고 출신이기 때문에 자사고시. 네. 돈을 많이 냈어요. 커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경주가.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걸.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에이펙 끝나고 나면 또 인프라들이 지금 잘 돼 있을 때니까 꼭 뭐 동궁하월지나 아니면 석불암 이런 데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막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네, 시작일 그쵸.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 경찰에 가포 비상이 걸렸다고. 가포 비상요.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다들. 예. 네. 오전 뉴스에서 보니까는 그렇죠. 그 트럼프 선생님도 오시고, 예, 시진핑 선생님도 오시는데 네. 그렇죠. 가포 비상 걸려야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굉장히 핫했던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계속 저희 체감하고 있는 그런 변화인데 네. 바로 카카오톡 업데이트입니다. 아, 네. 네. 정말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네. 어떻게 이게 이슈가 안 식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이 반응이 긍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주요 골자는 기존의 탭 구조, 그러니까 처음에 카톡을 키면 친구 목록이 나오고 네. 그 다음 채팅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를 변경하고 마이뷰라는 개인화 콘텐츠 피드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근데 이 마이뷰 피드가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개개인의 프로필 사진, 그동안 올렸던 프로필 사진들 이런 것들이 뷰 형태로 키자마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또 쇼핑 탭과 연동이 되는 기능들도 훨씬 더 앞단에 배치가 되었죠. 기존까지는 카카오톡이 그냥 채팅하는 메신저 어플이었다면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약간 SNS 또는 포털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도대체 왜 이런 업데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카카오톡 자체가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게 지금 뭐 카카오톡이 그 MAU 값이 한 4,800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800만이라는 거는 다 쓴다는 거죠. 정음이 쓰네요. 그쵸. 네. 뭐 오전에 확인했을 때 제가 보니까는 정확한 수치는 한 4,845만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치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사업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찌됐든 이제 뭐 메신저 앱을 지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 앱을 넘어서 이제 그 예전에 한참 이제 유행했던 이제 O2O 플랫폼에서 O4O로 가는 그 플랫폼, 생활형 플랫폼의 전반적인 사항을 좀 다 담을 수 있는 카카오 하나면 모든 뭐 생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확장된 모델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체류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중개형 서비스로서의 메신저 이후의 기능들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에 대한 그 바라보는 이제 대중들의 시선이 어떠냐면 카카오는 약간 조금 사무적인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는 좀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떠냐면은 신입 직원들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막 입사를 하신 분들이
카카오를 안 깔고 입사를 하셨다가 카카오를 입사하고 나서 이제 까시는 분들도 꽤나 많대요. 왜냐면 이제 그 사물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까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좀 되게 갑론을박이 많은 게 카카오의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메신저냐 SNS냐 도대체 너네는 정체가 뭐냐 약간 이제 그런 류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혼선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인스타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 같은 서비스와는 조금 틱톡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다르게 카카오는 메신저이고 생활형 플랫폼이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좀 나눠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통합된 기능으로 인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약간 락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써왔던 펑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에서는 내부에서는 뭐 정신화 대표와 그 다음에 홍시표 외에는 아무도 찬성한 적이 없다라는 뭐 이제 이런 뭐 사실 뭐 그게 뭐 확인된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뭐 블라인드에서 이제 뭐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내부에 그렇죠. 직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업데이트였나 라는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대표님 의견에 좀 더해서 방어적인 업데이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방어적인 업데이트. 좀 방어적인 업데이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결국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으로 좀 유출되고 있는 체류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서 이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문제는 이거를 너무 긴급하게 수혈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 저희 공식 업데이트 소개 영상을 좀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첫 썸네일이 쓰기 좋게 맞춤입니다. 전혀 쓰기 안 좋게 맞춰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영상만 보면 몇몇 장면들, 우리가 지금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장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기능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 읽음을 폴더로 따로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 같은 걸 요약해서 AI가 녹음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사실 실제로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 누구나 겪을 만한 조금 일이거든요. 게다가 카카오톡은 이렇게 보이스톡이나 그 페이스톡도 많이 하지만 그룹톡도 많이 하잖아요. 간이로 뭐 팀 단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통화 녹음 기능이라든지 메시지 수정 기능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좀 바라던 기능들이었는데 본인들이 바라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덤으로 껴줄게 같은 느낌이 되니까 참 좋지 않은 거죠, 모습이. 본질을 좀 잃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왜 카카오톡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피드형 화면만 제외하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네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 읽을 메시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읽음 표시를 네네.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가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느껴졌고요. 네. 피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경험이 확 바뀌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 뭔가 자주 쓰던 기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디자인 뭐 UI나 CI가 업데이트하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통 처음에 바꾸고 나서 이제 로고 테스트나 이런 거 선호도 테스트를 하면 선호도가 다 떨어져요. 기존 거보다.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또 귀신같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의 일환이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네. 롤백 요구, 네. 국정감사 네. 이렇게까지도 막 카카오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도하셨던 뭐 홍민택 CPO나 뭐 그 안에 있는 대표님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블라인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나오다 보니까 네. 또 그쪽으로 또 이슈가 옮겨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카카오 측이 나와서 이제 대질 신문을 했는데 롤백은 불가하다라고 네.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기사로 이제 롤백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막 홍민택 CTO나 네. 이런 대표에 대한 그 광고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채찍이 굉장히 많이 날아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대본에는 없습니다만 이 CPO 또는 이걸 주도한 이제 결정권자인 대표에 네. 대한 이런 질타와 이런 대국민적인 분노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거는 카카오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둘째치고 지금 전 이 바이럴이라고 해야 되나 노이즈를 이용해서 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들은 항상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회사 대 유저로 나눠놓고 회사를 공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적당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해소처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구도, 특히나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젊은 인구들이 되게 좀 급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계통들은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희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홍민택 CPO 같은 경우에 이번 뭐 홍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AI로 합성해가지고 약간 그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하면 까내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를 제지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버린 거죠. 신고를 해가지고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야 돼요. 홍민택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데이트에 분명 순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네. 자기가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좀 믿을 시간을 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은 업계는 아니지만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가 디렉터가 신창섭. 네. 처음에는 정말 그 어떤 디렉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거였었고 내용도 보면 조금 과격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제로 신창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성씨가 신이 아닙니다. 네. 가시라는 의미에서 신을 붙였거든요. 자기 줏대를 믿고 밀고 나간 거예요. 유저들은 사실 갈대 같은 거잖아요. 게다가 4천만이 넘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CPO가 이거 하나를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건데 조금 견디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좀 섣부르게 카카오톡이 좀 너무 방어적인 수세를 취하고 있어요. 사실 더 좋은 기능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실험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톡 원래 실험실 기능이 어떤 거였냐면 아는 사람만 쓰는 꿀팁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거였잖아요. 또 이게 SNS 바이럴 타기도 굉장히 좋아요. 뭐 3분 미만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너네들은 이거 써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제가 홍민택 CPO한테 감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본인이 회사의 책임자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설이 시장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또 카카오팀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능이 시장에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호기롭게 내놨는데 이게 질타를 받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이 민간 회사로서의 이 정책의 실패, 이 업데이트의 실패는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회사 안에서. 근데 지금의 형태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죠. 공인도 아니고 홍민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알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무위키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뭐 희화화 밈이 생기고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창섭 그 디렉터님이나 뭐 피파 온라인의 박정몽 디렉터님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걸 이겨내고 밀고 나가서 이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거는 운이 좋게도 그분들의 성격과 성향이 이거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홍민택 CPO님 지금 대응하시고 막 고소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관심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대중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무서워할 수도 있는 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지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민택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돌이 날아가냐라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사실로 명확히 딱 밝혀져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나 주도를 했고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토스에서의 어떤 불링하는 괴롭히는 문화하고 관련해서 홍민택이 굉장히 관련이 많다. 홍민택 CPO와 관련이 많다. 이런 게 있는데 정작 본인은 업데이트되고 사이버 불링을 당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아 나는 저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중들이 봤을 때 물론 일부겠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메신저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카카오가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가 유료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유료화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카카오 안에 있는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뭐 앞으로 뭐 사용자 편의에 반대급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사용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탈카카오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다시 네이트온으로 돌아가자. 뭐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인터페이스랑 이제 UX 자체가 그게 좀 더 익숙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간의 카카오가 업데이트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주기적으로 했을 때 어떤 펑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UI나 UX의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전면적인 개편은 완전히 새로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도대체 생일인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야?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쇼폰 기능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같이 묶여버렸죠. 그렇죠. 그 이제 탭이. 그렇죠. 같은 탭에 맞아요. 지금 쇼폼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카카오가 도대체 누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가? 카카오가 모두를 아우르겠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800만의 MAU를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죠. 네.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누군가 특정 타겟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를 우리의 타겟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하는가. 범용성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도저도 아니다. 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반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사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단을 했을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트랙션을 얼마나 볼 거냐라는 부분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카카오가 월등히 영향력이 높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인터페이스나 UX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면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2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 사태가 모르겠어요. 제가 웬간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공감이 되게 많이 잘 되는데 유독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잘 공감이 안 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물론 4,8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국민 메신저 앱이지만 카카오톡의 본질은 사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고 또 이들이 뭔가 광고를 넣든 뭔가를 넣든 이거는 뭐 당연히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걸 했을 때 만약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계속 안 좋다 보면 앱을 떠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홍민택 CPO나 회사 차원에서의 그 대표나 이걸 최종 승인을 했던 대표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본인들의 직장을 잃는 거고 회사 자체가 휘청이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응당 받아야 되는 책임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저 포함 막 욕하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을 파묘하고 이 사람의 행적 토스에서 왔다 토스에서 뭘 했다더라 이런 소문들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인신공격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되게
이게 이게 이 현상이 맞나? 쓰기 싫으면 쓰지 마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반발심으로 좀 오히려 저는 들더라고요.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최근 어떤 카카오의 주가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이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MAU에서 사실 그 줄어드는 MAU만큼의 어떤 그 수익 모델이 약간 더 보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카카오가 사실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트래픽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 늘어난 트래픽으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그 늘어난 수익성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를 수도 있겠다. 페이먼트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카카오 전체 그룹에서의 어떤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거는 그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 그래도 아까 뭐 국정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뭐 카카오가 독과점 과점 규제법에서 이미 벗어날 만큼 독과점 플랫폼이거 그 메신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늘어나는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과연 그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는 영리 추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조금 그 좋은 시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수익이 개선되거나 늘어난다고 하면 경영자나 아니면 주주들은 좋아하겠지만 과연 일반 대중들이 결국은 너네 돈 벌려고 다 이렇게 개편한 거 아니었어? 그럼 그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거였네 라는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많이. 지금 저는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기업일지언정 카카오톡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00만이나 쓰니까요, 사실상. 네이톤이 가입률이 뭐 42배가 올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설치율이 3만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배 올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쓰나가 중요한 상황이 되버렸어요.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은행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 코로나 때 예대차 관련해서 예금하고 대출하고 금리 차이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다고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뭐 나중에 그거 가지고도 뭐 국정에서도 책임을 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뭐 그쯤부터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안 해주고 담보대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혹시라도 무슨 땡땡 은행 지점장 혹은 뭐 그런 경제와 관련된 누구 정치인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희화화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두 개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분노의 방향성이 왜 개인한테 가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잘못된 문제 같아요. 인터넷 문화의 총 큰 문제고, 과연 홍민택 CEO는 과오가 있다고 하면 과연 5점만 있는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개인이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홍민택이라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지금 이 포화를 날리고 있냐?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회사가 사기업이잖아요. 네. 돈을 버는 영리행위를 위해서 본인들이 업데이트 단행했다면 이 정도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 시선이 안 가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사실 대중들은 홍민택이라는 사람 개인한테 화나진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홍민택 CPO를 본다고 해서 홍민택이다, 나쁜 놈, 이런 얘기하진 절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바라는 두려움은 뭐냐면 어쨌든 이 거대한 권력이자 공공재를 갖고 있는 카카오톡이 뭔가 자기네들 멋대로 했을 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불 한 번 나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렇죠. 했을 때 기억하시면 채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소통을 못한다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소통을 안 한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 독재당하지 않을까? 라는 인식이, 게다가 저희 분단국가잖아요. 바로 독재국가 위에 있고 이런 프레임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중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톡은 지금 임원진부터 해서 CPO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극단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안 된다, 불가하다, 우리 회사 방침상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광고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니까? 너희들이 희생해 라는 어떤 프레임을 아니겠죠.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프레임을 없애주면 어땠을까? 풍팝도 그냥 받아들이고요. 막 희화하라고 하고요. 어느 순간 끝단에 가면 이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가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대육회 마운틴이라고 하던데, 그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카카오가 총력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개편을 할 거고 이런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카카오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면 좋겠느냐 라는 것들을, 뭐 카카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 앱이고 가장 빨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앱인데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한 번쯤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의 쿠션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베타 업데이트라든지. 네네. 네. 아까 얘기했던 실험실 기능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왜 안 썼나? 이런 좀 아쉬움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카카오가 뭐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뭐 카카오가 그렇게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그러면 왜 개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을 더 야기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카카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이유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원래 문자 썼었잖아요. 맞아요. 피처폰 때. 저도 처음 핸드폰을 샀을 때가 롤리팝 핸드폰이었는데 알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됐고 카카오톡이라는 문자랑 똑같은데 돈을 안 받는다 라는 이제 이 메신저가 생기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고, 그 초반의 여론이 어땠냐면 카카오가 마치 약간 정말 선의 이미지였어요. 선. 그렇죠. 네. 그쵸. 왜냐면은 통짜였으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광고 받아라 너네. 돈 없지 않아? 서버 유지 안 되잖아. 근데 카카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카카오톡에 절대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그 정도로 돈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초창기부터 했어요. 진짜. 그렇게 성장해온 회사고 지금의 거대한 이런 회사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주 사용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이 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이 사실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으라고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리딩하라고 CPO라는 자리에 세워뒀을 거고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 연봉도 많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업데이트에 책임을 묻는다 하면 당연히 홍민택 CPO가 책임을 져야겠죠. 리드했다면. 뭐 그렇죠. 그럼 보직 해임을 당하든 계약 불가가 되든 다른 곳으로 가든 뭔가 응당되는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홍민택 CPO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져야 되는 책임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실패했어?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뭐 롤백을 하든 카카오톡이 뭐 이렇게 완전 쇠망의 길로 접어들어서 네이트원이 다시 뜨든 이거는 정말 운명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이 화살, 이러한 어떤 문화, 저는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 불길이 사실 토스에도 좀 붙었어요. 그렇죠? 붙었죠. 토스라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플러스 뭔가 토스의 어떤 조직 문화. 맞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카톡하고 토스는 꽤나 부딪힌 전적이 꽤 많거든요. 꽤 많죠. 예, 이게 일부러 이런 건가 싶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지금 뭐 둘 다 슈퍼앱을 자처하고 있는데 토스가 무언가 업데이트할 때 우리한테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는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조직 문화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들려오는 것들이 나쁜 것들도 많은데 사실 거기에 애자일한 그 사일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힘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토스 같은 경우에 선기능을 되게 많이 넣었죠. 근데 계속 토스랑 엮어서 마치 토스가 그
뭐 이 지금 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까지도 또 올라가는 이 분위기가 마치 그냥 마녀 사냥할 대상을 찾고 있지 않아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전 좀 하거든요. 되게 웃긴 게 업데이트는 카카오톡에 했는데 네. 토스도 욕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토스가 그래서 카카오를 고소를 하고 네. 이게 무슨 블랙홈이냐.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의 희생양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여론머리가 있지 않나. 저는 조금 이 문제를 대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화두로 던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었을까? 사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대형 포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생활형 플랫폼이라고 메신저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뭐 카카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많은 저희 서비스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있는 서비스들에 비해서 DAU나 MAU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검색량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룹사 측면에서는 혁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사용자들하고는 계속해서 멀어질 거고,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세대가 또 교체가 되면 대중성,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위기의식이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순간인가는 원오브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들도 작용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만한 우하향을 그리고 있었겠죠. 네. 카카오톡이. 뭐 아무래도 10대 20대한테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DM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요. 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을 좀 예측을 해보시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업데이트를 지금 카카오톡이 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밀고 나갈 것처럼 보여요. 뭐 룰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고 또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마이너적인 이슈들은 픽스를 하겠지만 고치겠지만 뭔가 대대적인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업데이트는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 반응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는 본인들이 그 불타고 있는 장작에 기름을 더 넣고 있는 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 하나 실수해가지고 딱 한 단어죠. 롤백 못한다. 지금 이거에 꽂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예전 그대로 돌리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개발적으로 그 버전으로 똑같이 돌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오류가 더 많이 생기니까요. 기능적인 삭제를 추가적으로 하고 지금 있는 걸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카톡이 이런 것들에 대한 스피커를 계속 못 고르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몇 번 더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ING 되지 않을까.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 일이거든요. 이제 날씨도 확 추워지고요. 추워지면 사람이 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사그러들긴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천천히 우하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메신저가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게임 체인저가 생길 네. 수 있겠다. 그렇게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엊그제 용산역 갔는데 용산역에 네이톤 광고가 덕하니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 네이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나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 계속 신뢰를 저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소통을 안 하는 행위를 명확히 국민들한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집단 탈퇴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카톡을 대체할 앱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 메신저 기능만 우리가 사실 쓰진 않아요. 카톡을 쓸 때. 특히 선물하기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데다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특히나 카톡을 통해서 갖고 있는 채권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다들 스벅 쿠폰이나 뭐 치킨 쿠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재화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엑소더스가 일어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카카오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메신저 앱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진화를 해왔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 플랫폼이나 IT 비즈니스의 역사를 봐도
실제로 처음에 어떤 네이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네이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의 세대들은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뭔가 특별한 플랫폼이나 아니면 메신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변하고 세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달라지면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마 카카오가 영원히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조금 뭐 덧붙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나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한 번에 격변이 되고 뭔가 갈아타는 일이 벌어지려면 신기술이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에서 메신저, 뭐 메신저에서 다음 무언가, 다음 무언가는 아직 잘 모르겠죠. 왜냐면 뭐 지금 나온 것도 없고 아직 뭔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뭔가 AI가 이렇게 선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뭔가 AI를 결합한 메신저에 대한 신기술이 나오겠죠. 어떤 플랫폼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우르르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 지금 물론 활성 이용자 수가 진짜 4,8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쇄신을 해야겠죠. 그 안에서도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같은 저는 소비자들이 대해야 되는 태도는 좋은 기능이 나오고 뭔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이용해 보는 거. 저는 그게 되게 권장돼야 되는 소비자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욕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욕할 시간에 다른 걸 쓰죠. 네.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모쪼록 함부로 막 인터넷 세상에서 욕하다가 고소당하고 이러시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이 좀 다 되었는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거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통의 부재와 자충수. 네. 네, 딱 좋습니다. 약간 옛날에 썰전 하면 마지막에 한 줄 논평하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익숙함을 넘어서 조금 더 압도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어떤 그런 벤처 정신은 카카오가 참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카카오가 국민들한테도 계속 사랑받는 어떤 메신저이자 플랫폼이 되기를 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경쟁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마 누군가는 스타트업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카카오톡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들으시다가 재밌는 의견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화에서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